나 옷매무새 괜찮아요? 할미 언니 채널에 최초로 게스트가 출연했습니다. ETF 전문가 광화문 금융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제 채널에 구독자님들 애칭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이시거든요. 좀 마음이 편한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권해드리는 방향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할미 언니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저랑 어조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채널에 이렇게 출연한 건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광화문 금융러님 채널을 보니까 ETF 위주의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ETF 분석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ETF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 전문가라는 그 수식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투자 전문가라고 하면은 뭔가 100이면은 90% 이상은 적중률이 있어야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투자 전문가라는 그런 수식어보다는 네. 좋은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거는 꼭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네. 살면서도 항상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 그거를 이제 주식 투자로 갖고 오면은 네. 내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단기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인가? 이 주식이 다음 주에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인가? 이거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리딩방도 가입하고 다른 전문가라는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거기에 몰빵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건데 알 수 있다라고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투자를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이 이거고요. 네.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네. 네. 주식은 떨어진다. 떨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주가가 하락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주식은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는 우상향한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좋은 주식은 언젠간 오른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으로 자꾸 갖고 오려고 하다 보면은 급등주를 쫓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광화문 금융러님 채널 슬로건이 마음이 편한 투자인데 네. 그러면 마음 편한 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확실하게 검증이 된 것, 이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제가 앞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단기간에. 그런데 좋은 주식은 결국엔 오른다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네. 주변에서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나도 그게 부러워서 맞아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 친구가 500만 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러면은 나는 좀 뒤늦게 시작하니까 욕심이 가요. 그래서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 싶고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는 그런 주식을 사고 싶고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 수 없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 거고요. 지금 내가 이 주식을 사도 떨어질 수 있구나. 단기간에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구나. 항상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게 결국엔 본질이겠죠. 그래서 좋은 주식이 뭐냐? 좋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럼 좋은 주식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은 단기간에 아니면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오르는.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은 그게 이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알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죠.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다시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골라야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주식으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로 검증이 됐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우수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 500개를 모아놓은 그런 ETF예요. 그런 ETF는 아무리 주가가 하락해도 작년 코로나 같은 시기에도 올해 3분기의 실적을 보면
보면은 예상치보다 더 웃돈 기업들이 82%였어요.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도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많은 S&P 500에 투자를 한다면은 내가 앞으로 단기간에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얘네들이 장기간엔 돈을 잘 벌 테니까 주가가 우상향할 거에 대해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S&P 500을 항상 가장 추천드리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에 어떠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 개별 주식이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올 수도 있죠. 있죠. 그리고 예. 똑같이 하락장이 오더라도 안 빠지는 그런 주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은 100%에 확신을 하신다면은 그 주식을 매수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소신을 갖고 선택을 하셨다면은. 맞아. 근데 보통의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소신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고 누가 이게 좋다더라, 누가 이걸 추천했다더라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추천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더라고.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내가 매수를 했다는 거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매도를 하기도 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매도를 권하는 그런 상황은 보통 그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매도를 권할 때가 많아요. 그 반대로 어떤 주식을 누군가가 추천을 할 때는 그 주식의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올랐을 추천할 때. 때가 많고요. 그러면 나는 항상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은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그러면은 항상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주식 투자자니까 네. 저 사람에게는 돈이 참 중요한 가치 판단의 요소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고 내가 계속 주식을 검색하고 있고 이런 시간도 다 내가 귀하게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의미한 시간을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려면은 잃지 않는 투자가 좀 선행이 되어야 해요. 아무리 내가 좋은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네. 단기간에 많이 하락해 버린다면은 그게 또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고 편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네. 여러 종목을 동시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떤 몇몇의 종목이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변경한 메타 같은 주식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더라도 그래도 뭐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받쳐주니까 덜 하락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의 관점에서 ETF의 투자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개별주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경우가 반토막이 많죠.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S&P 500 같은 많은 기업들, 그리고 우량한 많은 기업들을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런 확률이 훨씬 낮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ETF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개별주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은 이제 개별주 투자를 여러 개를 모으다 보면은 네. 항상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은 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애를 보면은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애를 팔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애를 밥을 줘요. 그런 것처럼 개별주 주식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주가 하나하나에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ETF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그쵸? 그러면은 요즘 추천하는 ETF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S&P 500하고 더불어서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ETF를 배당 ETF라고 말하고 배당 있어요. ETF. 네네네. 왜냐면은 특히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배당금을 주는 ETF도 있고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적어도 배당금을 주는 ETF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축적을 하면은 그게 그만큼 비례해서 나에게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내가 연봉이 부족해서 내가 힘들어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배당 ETF를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걸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배당 ETF는 제 채널에도 올려드렸는데 VIG, 네. 그리고 VYM, 그리고 DGRO, 그리고 DGRW예요. 이 배당 ETF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꾸준해요.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네. 이제 타격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오. 오히려 더 올랐던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배당금을 꾸준하게 잘 줘왔던 ETF들이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저도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제일 먼저 매수한 게 배당 ETF였거든요. 네.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네.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요? 예, 막연하게 주식을 무서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즐거운 경험을 줄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배당 네. ETF를 제일 먼저 모았어요. 그게 지금 주가가 50%가 올랐어요. 그리고 배당금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뭐 2에서 3% 1년에 정도였는데 지금 5% 가까이 들어와요. 오, 정말 꽤 높네요. 이 배당 ETF가 별로 팔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진짜? 계속 냅두면서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게 되죠. 아, 이제 이거를 재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좀 여행도 가고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고 1년에 4번 여행 가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단기 특가 나와서 둘이서 34만 원이면 일본 갔다 오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 배당금으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죠. 우리 부부는 배당으로 여행한다. 재테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미 언니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도 좋은 투자의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할미 언니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 채널도 좀 열심히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ETF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광화문 금융론님 채널을 방문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